스포츠 엑스파일의 초동철입니다. 자,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독일의 아주 스타 플레이어 출신인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우리나라 2026년 북중미 월드컵까지 맡게 돼 있죠. 지난 24일에 있었던 울산에서 콜롬비아와의 경기 때 2대2로 비겼는데, 정말 손흥민 선수가 전반에 말이죠. 가마 차이로 2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역시 월드 클래스입니다. 그러나 후반에 결국 2골을 허용해서 2대로 비긴 했습니다만은, 자, 내일 저녁에 있을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있어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우루과이와 이제 두 번째 경기를 갖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 저녁 8시에 있을 우루과이. 우루과이는 월드컵에서 2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팀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 대회 때 우리가 0대5로 비긴 했습니다만, 신도선 회장 전화 연결해서 지난 24일에 있었던 콜롬비아와의 경기, 그리고 내일 있을 우루과이와의 경기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도선 회장, 지난 24일 울산에서 열렸던 콜롬비아와의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됐든 그날의 MOM 손흥민 선수의 일단 활약이 가장 돋보였다. 그럼요. 콜롬비아가 예상했던 대로 만만치 않은 팀이 많네요. 이야, 피파 랭킹이 17위고 우리가 25위잖아요. 피파 랭킹이 일단 무시 못하는 어휴. 점이 있더라고요. 야, 콜롬비아가 후반에 2골 넣는데 성공과 같이 그냥 패스도 논스톱 패스로 무지하게 빠르더만요. 너무 빨라. 일찍이 보니까 우리 수비수들이 굉장히 고전했어요, 그날 보니까. 그렇죠. 물론 제가 보기에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 대회 때는 콜롬비아가 출전을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축구 팬들은 역시 이제 클린스만이 어떤 전술을 펼칠 것이냐라는데 이제 35,000명 꽉 찼지 않았잖아요. 35,700명. 예. 만석이 됐죠. 네, 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 신도선 회장은 클린스만의 감독의 첫 경기였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역시 공격수 출신답게 공격 축구 위주더라고요. 4-3 한 거 보니까 네네. 잠그지를 않고서 어떻게 됐든 일단 돌격이더라고요. 네네. 어떤 축구 그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한 골을 넣고 3대1로 이겼더라면 아주 굉장히 좋아할 때 2대1로 비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게 좀 아쉬웠어요. 아쉬웠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날 저희들의 전력이 김진수 선수가 나가는 것 때문에 그런 건 원인인지 몰라도 하여간 전반에만큼 후반에 많이 못 쫓아갔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나 역시 손흥민 선수가 가마차기로, 그걸 다 프리킥으로 2골을 넣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전반에만 보니까 10분에는 아주 전매 특허 가마차기. 그럼요. 그다음에 끝날 무렵에 47분이니까 그때는 아주 프리킥 아주 정통 아주 그냥 원칙대로 아주 딱 찼더라고요. 25m를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그냥 가마차기인데, 그거 보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콜롬비아 감독도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입이 침마르도록 칭찬도 하고, 동료 선수 토트넘에 뛰고 있는 산체스 선수는 뛰지 못했지만 역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아주 경의를 표하고 그래도만요. 상대 선수들도 손흥민 선수한테 일부러 와서 말 걸고 경기 중에도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월드클래스는 월드클래스예요. 그러면 사실은 손흥민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죠. 이런 점에서 내일 있을 우루과이전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우루과이가 제가 볼 때는 요번에 그래도 주요 선수들 월드컵에서 뛰었던 선수들에서 좀 빠진 선수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거 보니까 마드리드에 있을 때는 좀 발베르데인지 네네. 친구가 하나 넣어갖고 저거를 하고 마지막에 1군에서 교체 들어간 선수가 또 하나 해주고 그래요? 알고 있어요. 네네. 우루과이 같은 경우가 거기 카바니가 먼저 경고받은 게 있어갖고서 못 나오고 네네.
수아레스는 아예 요번에 뽑히지도 않았던데요, 보니까. 예, 수아레스가 나이가 좀 있잖아요. 예, 뽑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그래도 최상의 전력은 아니라고 보는데도 거기도 제가 볼 때는 뭐 우루과이는 영원한 우승 후보예요. 월드컵에. 아, 그러면 우루과이가 뭐 1930년 제1회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고요. 두 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게 우루과이인데 그 어때 이강인 선수가 그 오현규 선수하고 지난 그 콜롬비아와의 경기 때는 후반전에 기용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경험을 실어주는 건데 이게 네. 젊은 선수들이 이제 운동 축구라는 게 네, 어린 나이에 비해 그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강인 선수, 오영규 선수 조금 더 출전 시간을 많이 늘려줬으면 아마 더 미래도 좋아지고 또 한국에도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크리스만이 감독이 이제 그 감독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아마 선수를 지켜볼 것 같은데 저는 그 지금 이강인 선수가 나이가 22살이고 그 지금 마이로카에서 주전을 뛰면서 잘하고 있단 말이죠. 마이로카에서는 아주 뭐 이강인 선수가 아, 그럼요. 실질적인 아주 키메이커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내일 있을 경기 크리스만이 지금 선수들을 다 체크를 못 하고 있는데 저는 손흥민 선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선수를 이강인으로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만은 뭐 크리스만 이 축구를 하는 거에서는 아마 이강인하고도 잘 맞을 것 같아요. 예, 글쎄요. 저는 뒷받침해주고. 네네. 뭐 이강인 선수는 2019년 폴란드에서 열렸던 20세 월드컵에서 그 결국은 MVP 상을 받은 선수고요. 아, 그때도 보면 채찍 있지 않았어요? 예, 그 우리나라 그 축구 선수로서 월드컵 20세 이하긴 합니다만은 그 MVP 상 받은 건 이게 처음이란 말이죠. 그때 홀란드 선수가 9골로 이제 골든부트상을 받았습니다만 그때 그 이강인 선수가요. 참 대단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강인 선수 정도면은 뭐 예. 기대할 만해요. 저희도 그렇죠. 지켜봐도. 그 우리 그 신도선 회장은 내일 여러 가지로 그 크리스만이 콜롬비아전을 보고 내일 과연 그 골키퍼는 어떻게 보세요? 그 김승규 골키퍼가 2골 후반전에도 그거 좀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경험상으로 볼 때 네. 감독이 보면은 골키퍼를 웬만해서는 교체를 안 하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경험상도 그렇고 네. 지켜보면서도 이렇게 골키퍼에 대한 그거는 웬만해서 교체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내일도 아마 김승규 선수 계속 뛰길 것 같은 생각이 좀 있어요. 제가 볼 때. 네네. 그런 점에서 뭐 그 크리스만 감독이 이제 이제 두 번째 A매치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뭐 2026년까지 결국은 북중미 월드컵까지 이제 우리나라 그 뭐 사령탑으로 계속해서 A매치를 치르고 또 내년 아시안컵도 있고요.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내일 가보려고 그래요. 현장에 가서 가보려고 그러는데. 네, 가시면은 또 생생한 경기가 또 나오겠는데요. 뭐 지난 그 울산은 거리도 멀고 그래서 그냥 텔레비전으로 보고 말았습니다만은 내일은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보려고 그럽니다만은 그 신두선 회장이 보기에 내일은 그 승부가 날 것 같습니까? 내일도 선전을 해갖고서 지금도 홈이니까. 예.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래도 최소 예. 한 3대2, 3대2 정도라도 한번 이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한데 만만치 않은 팀이다 보니까 우리가 워낙. 예. 야, 3대2로만 5골이 나오고 뭐 우리가 이기기만 하면 아주 난리 나는 거죠. 가장 원하는 스코어도 축구인들이 원하는 스코어. 그 펠레 스코어라고 그러죠. 해갖고 3대2 정도면 아주 축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김진수 선수가 지금 부상이라서 좀 아쉬워요. 예. 김진수 선수가 이제 뭐 한 2달 정도는 또 못 나온다 그러고 황희찬 선수가 또 애초부터 또 합류하지 못하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최고의 전력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내일 있을 그 우루과이 그 전 이것은 최대 스포츠 축구 팬들의 관심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콜롬비아전, 뭐 우루과이전 해갖고서 일단
어떻게 보면 축구협회에서도 굉장히 강팀을 상대로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건 잘하는 거죠. 예, 예. 경험을 쌓아야 되다 보니까 네, 네.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예. 역시 크리스만 감독이 자기는 1대 0으로 이기는 것보다는 3대 2로 이기는 것이 자기의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격적인 축구이기 때문에 축구 팬들은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죠. 팬들로서도 가장 좋아하는 게 3대 2예요. 그럼요. 자, 그런 점에서 하여튼 내일 저녁에 있을 그 우루과이와 그 크리스만의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 기대가 크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자, 뭐 손흥민 선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손흥민 선수가 그러니까는 그 이 국가대표 선수로서는 지난 콜롬비아와의 경기가 109번째 경기입니다. 그리고 2골을 넣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로서는 37번째 골이었습니다. 37번째. 그리고 프리킥으로만 5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는 손흥민 선수가 2010년에 이제 독일 함부르크에서 이제 그 성인 무대에 등장한 이후에 지금까지 227골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케인 선수하고 이제 뭐 참 그 토트넘에서 콤비로 활약하지 않았습니까? 뭐 지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토트넘의 그 콘테 감독이 뭐 그 이 사우샘프턴과의 3대 3으로 비긴 뒤에 선수들 뭐 이기주의다. 뭐 그리고 레비 회장이 말해 20년 동안 하면서 투자도 안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 감독 그만두기로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자, 앞으로 손흥민 선수, 제가 보기에는 과연 어떤 감독이 올라온지 말이죠. 현재로서는 뭐 수석 코치가 뭐 감독하는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 말이죠. 내일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피겨 선수들이 이제는 뭐 중흥기에 들어선 것 같아요. 일본에서 열렸던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에서 차준환 선수가 우리나라 남자 피겨 사상 은메달을 차지했어요. 여자는 또 이혜인 선수가 또 은메달을 차지했고요. 이거 내가 보기에는 피겨 만세입니다, 만세. 그래서 다음에는 말이죠. 우리 3명까지 출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우리나라 피겨에 대한 재미있는 그런 피겨에 대한 말씀. 지난번 2010년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가 228.56점으로 그때 경적과 오재원이었잖아요. 자, 그렇게 IOC 위원장이 2012년에 IOC 전설로 얘기한 게 김연아 선수였어요. 이런 점에서 피겨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피겨가 이렇게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냅니까? 참 우리나라 민족은 참 우수한 민족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십시오.